네, 많이들 놀라셨죠?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5만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사실 6만 달러를 돌파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요. 훅 밀렸습니다. 3일 오후 11시에 5만 6천 달러를 이탈해서 아래로 내려꽂기 시작하더니 4일 오전 2시경에 4만 2천 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가격이 이렇게 훅 밀렸습니다. 훅 밀려가지고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 얘기하다가 훅 밀리기 시작하더니 떨어졌고요. 예, 다시 지금 한 요 정도 4만 8천, 9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면서요, 그 코인니스 의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글라스가 분석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1시간에 6억 달러 규모의 선물이 강제 청산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예, 여기요. 네. 이때 6억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봤더니 얼마나 청산됐냐? 네. 44억 달러가 청산이 됐다.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근 들어서 보기 드문 급락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붓다빔을 연상시킬 정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를 보면은요. 뭐 일각에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찰리 먼거 부회장이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저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난 저주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먼거 부회장의 발언 때문에 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였겠죠.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거론되는 변수는요. 바로 인플레 일시적 아니다라고 발언을 뒤집은 파월입니다. 연임되자마자 매파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조만간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다. 테이퍼링 속도 빨리 해서 당초 예상대로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한 3월쯤에 끝내고 한 달에 막 300억씩 이제 줄여가지고요. 그리고 3월에 테이퍼링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합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건 이른바 그 반대로 말하면 돈값이 떨어져서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자산 가격,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 시장에 돈이 넘치면서 돈값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인 자산 가치가 높게 매겨진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걷어들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자산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 대표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인플레 만난 언택트 유망주 거품 스르르라고 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막 심각한 정도로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마 예정대로 인플레가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6% 넘게 나왔잖아요. 미국의 경우 CPI가 이제 오는 10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11월 CPI가 발표되는데 거기서 과연 얼마가 나오느냐가 또 이렇게 테이퍼링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그 이런 언택트 유망주 이런 것들 다 무너졌거든요. 역시나 피터 쉬프 비트코인 회의론자 이분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건 그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조기에 더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언급한 것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루이스 나발리에라는 이 유명한 성장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니까 쌍봉 패턴이야. 두 개 이제 그 고점이 있다는 거죠. 5월 붓다빔 맞기 전에 이렇게 올랐던 고점과 봄 고점과 지금 현재 가을 고점 이 두 개가 지금 쌍봉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M자를 그리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지냐? 10,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는 네, 아주 섬뜩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요. 이게 후오비거든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의 BTC USDC 마켓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42,000까지 밀렸다라고 제가 바이낸스 보여드렸잖아요. 쭉 밀렸는데 여기 보면 28,800달러예요. 쭉 밀렸어요.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래가 터졌죠. 헉, 뭐지? 후오비 글로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이게 보시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뭐 지금 캡처를 뜬 거긴 하지만 여기 거래량이 보면 한 100개 정도예요. 24시간 거래량이 비트코인 100개 정도입니다. 이 반면에 BTC, USDT 마켓을 보면 테더 마켓을 보면요.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USDC 마켓이 훨씬 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만 쏟아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가 시장가로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체결이 될까 싶겠어 하고 이렇게 체결을 걸어놨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체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있는 물량까지 소화할 때까지 쫙 밀리거든요. 그게 바로 28,800달러였다라는 거죠.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린 거지,
그냥 호가창이 좀 두터운 USDT 마켓을 보면은요, 뭐 바이낸스랑 비슷하게 밀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후업이냐라고 봤더니요, 약간 중국계 거래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뉴스가 눈에 들어온 거죠. 헝다가 결국 파산하나라고 하면서 심야를 틈타서 금요일 밤에 홍콩 거래소에서 기습적으로 디폴트 위기 상황을 공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는 좀 늦게 알려지면서 이게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비리라고 그 중국 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든 이 창업자 그리고 찰리리의 형 이분이 차이나 암호화폐 금지는 실제로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 후업이 OKEX 등에서 진짜로 중국 고객들이 모두 다 쫓겨나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중국인들이 카운터다운 걸려서 코인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에 맞춰서 후업이 글로벌의 중국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그 편지가 레터가 공개가 됐는데 가급적 빨리 코인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세요라는 공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 채굴 뭐 다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오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다른 쪽에다 이제 둥지를 트고서 이제 중국 본토 사용자는 철저히 막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 원래 거래를 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이쪽에서 후오비 쪽에서 철저히 KYC를 해가지고 중국 사용자들이 이제 모두 못하게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빨리 빼가세요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중국인들이 중국계 자금이 갑자기 던지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가격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이렇게 밀렸는지는 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워낙 파생 상품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 거래가 많아요.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쓴 것도 있고 디파 시장에서 레버리지 쓴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하락 트리거가 나오면 생각보다 더 크게 낙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후오비발로 해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조짐이 관찰되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찾는 건 누구죠? 네. 플랜 B입니다. 플랜 B. 플랜 B가 지난달에 98,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안 맞았죠. 그런데 플랜 B가 나 틀린 거 맞는데 그래도 연내 10만 달러 간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랜 B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 궁금해서 트위터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 네. 자, 이런 날에는 컴퓨터를 끈다. 그리고 나가서 오랫동안 달린다라고 했어요. 야, 이렇게 떨어질 때 장 봐봐야 소용없어. 그냥 나가서 그냥 뛰어. 그래서 스트레스나 풀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트윗을 하나 또 올렸는데 뭐냐면 이게 full context 약간 뭐 첨언을 하자면 2017년 불마켓의 그래프야라고 했는데 2017년 불마켓을 봤더니 와우 6번에 30% 안팎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6차례. 우리가 강했다라고 생각하는 2017년에도 6번의 강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이른바 시즌 종료가 아니라 2017년에 나타날 것 같은 강한 불장에 나왔던 깊은 조정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플랜 B의 생각인 거죠. 이거 과연 정말 시즌 종료일지 아니면은 플랜 B의 말처럼 2017년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불장 속에 나타난 약간 큰 폭의 조정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시즌 종료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른바 플랫폼 코인 측에서 약간의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디앱의 성장이라든지 시즌 종료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니만큼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클리 코인으로는요, 싸이클럽을 꼽았습니다. 싸이클럽. 싸이월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17일 날 싸이월드 서비스가 재오픈을 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원조 SNS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바일 전환 실패했고 약간 지나친 과금 체계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도태됐죠. 자, 그런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글을 봤어요. 집 팔아서 코인 풀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집을 팔아서 생긴 돈 7억 8,200여만 원을 모두 싸이클럽이라는 코인에 투자했다라고 올렸어요. 이분 매수 단가가 372원. 조만간 건물주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왜 이렇게 올렸냐라고 보면
아마도 싸이클럽이 오픈하니까 이 싸이클럽 플랫폼이 흥하면서 싸이월드가 흥하면서 싸이클럽 코인도 잘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온 짤이고요. 그런데 이 빗썸에 상장된 싸이클럽이라는 코인의 정체가 뭐냐라고 보니까요. 싸이월드 Z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싸이월드 운영사예요. 얘가 지난 4월에 MCI 재단이라는 곳과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파트너 협약을 맺었어요. 자, 이 싸이클럽은 리브랜딩을 했거든요. 4월에. 원래는 MCI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싸이월드 Z와 MCI 재단이 손을 잡으면서 MCI 코인이 싸이클럽으로 리브랜딩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싸이클럽을 싸이월드의 적자다, 싸이월드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가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싸이월드 서비스가 오픈한다 이러니까 이제 가격이 갑자기 오릅니다. 오르다가 정작 오픈일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싸이월드 Z의 입장은 뭐냐면요. 싸이월드 인수와 암호화폐 사업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코인, 싸이클럽과 자기들 싸이월드 사업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이클럽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투자자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였을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왜 여기서 꺾였을까? 24일 이거 여기 가장 길게 가장 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요거, 그리고 이렇게 끝이 긴 이 꼬리, 이거 뭐라 그러지? 위가 긴 요거가 지금 현재 24일이거든요. 그 다음 나온 이 음봉이 25일이에요. 날짜로 보자면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은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싸이월드의 메인넷 토큰 싸이도토리 25일 정식 상장. 디지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 싸이도토리가 정식 상장이 됐는데요. 싸이도토리는 뭐냐? 싸이월드의 메인넷 토큰이래요. 싸이월드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뭘 할 때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싸이월드의 메인넷 코인인 싸이도토리가 향후 싸이월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싸이도토리입니다. 싸이도토리 디지파이넥스에 상장된 이유를 봤더니 이게 잠시 1달러에 상장이 됐습니다. 1USDT에. 그러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0.3 USDT 정도를 바닥을 찍고서 쭉 올라서요. 지금 현재는 약 0.4 USDT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 당일보다 2.4배,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뭐 6배 정도 올랐다, 8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싸이도토리가 기축통화면 도대체 이 싸이클럽은 뭔가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계속 회사 측에서는 얘기했어요. 싸이월드와 관계없다 라고. 싸이도토리가 보시면 이상하다. 이게 그러면 싸이월드가 있는데 싸이도토리는 도대체 뭐지? 그리고 얘네는 기축통화래. 아니 그러면 싸이클럽은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과거 뉴스를 찾아보면 회사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7월 7일에 낸 기사인데요. 싸이클럽이 뭐길래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 Z 관계자는 중앙일보에다 뭐라고 했냐면 MCI 재단은 주로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블록체인 개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건 마치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파트너사를 모으듯 싸이월드 역시 미래 메타버스 생태계의 파트너를 모이는 메인넷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했어요. 이 메인넷 지금 만들었죠. 메인넷 토큰 싸이도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회사 측은 뭐다? 싸이월드 인수와 암호화폐 사업은 무관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주 재화는 도토리이며 코인을 재화로 사용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싸이클럽과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싸이클럽이 싸이월드에 새롭게 재단장하는 싸이월드에 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들였죠. 무지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500원에도 못 미치던 이 코인 가격이요. 100원에도 못 미치던 코인 가격 약 50원 뭐 이렇게 하던 가격이 꾹 뛰어가지고 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죠. 왜? 메인넷 토큰 싸이도토리가 나왔네? 라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놀라운데요. 이런 일들이 근데 놀랍게도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다? 야놀자 코인으로 알려진 밀크코인 가격 변동 요소는 결국 야놀자라고 했는데, 자, 밀크코인은 그 야놀자가 파트너예요.
야놀자 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야놀자 코인으로 알려져서 야놀자 관련된 호재가 나올 때 밀크 코인이 반응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반에 회사가 조금 약간 마케팅을 위해서 밀크 코인은 야놀자 코인이라고 약간 포지션을 했기 때문인지 어쩐지, 아니면 파트너 중에서 야놀자가 가장 큰 파트너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야놀자의 호재가 밀크 코인의 호재,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뭐 궁극적으로 보자면 호재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이름이 현혹돼가지고 여기 이 코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약간 스터디를 안 해보시고 무지성을 투자하시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분 건물주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그 매수 단가가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냐? 네, 372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요. 네, 193원. 걱정입니다. 성투하세요, 부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라고 했을 때요. 다음 주에는 네, 역시나 뭐 그 거시경제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 연준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14, 15일이 연준 FOMC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네. 그러면 이 보통 연준 위원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 회의를 앞두고 약 10일간은 블랙아웃 기간을 줬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뭘 말하지 마라. 라고 해서 입을 다 다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연준 회의 그 FOMC 회의가 다가올 때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지표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일 날 발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뭐 이튿날 10일 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날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긴축의 강도 혹은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 정도가 얼마나 연준위원,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얼마나 세게 말하느냐, FOMC에서 어떤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느냐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이제 오미크론 변수고요. 오미크론 변수 뭐 그렇게 심각 안 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셔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서 코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